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스타트업 변호사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조금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스타트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고 나서 투자사들에게 리포트를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좀 리포트를 하는 게 좋을지, 커뮤니케이션을 투자자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엑시트나 IPO까지 가는데 투자를 받지 않고 그 길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엔젤 단계부터 투자가 들어오고 또 엑셀러레이터들도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들도 초기부터 이제 투자를 하고 시드 단계 투자, 프리 A 단계, A 단계, B 단계, C 단계, D 단계까지 가서 이제 IPO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투자를 한 번도 안 받고 가는 그런 기업들은 주위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이 자문기업 중에 이제 꿈비라는 기업은 투자 한 번도 없이 올해 초에 이제 상장까지 가긴 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제 투자가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요즘의 상황을 한번 좀 간단히 스타트업 업계의 분위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즘 스타트업 업계가 힘들죠. 투자자들도 사실 이제 벤처캐피탈이나 이제 엑셀러레이터나 아니면 개인 투자조합이나 이제 LP들, 리미티드 파트너스, 그죠? 이제 출자를 하는 그 파트너들을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LP들을 구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스타트업 투자가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이 시점 대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줄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정부 지원 사업들도 이제 많이 줄이는 추세여서 거의 줄어들지 않았던 거의 몇 안 되는 자금이 이제 팁스 프로그램은 줄지 않고 오히려 올해 조금 더 확장됐다고 하고요. 그 팁스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모든 정부 지원 사업들도 대부분 줄어드는 추세고, 지원금도 줄어드는 데다가 투자금까지 안 들어오니까 사실 스타트업들이 자금줄이 너무 말라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고, 특히 이런 조금 안 좋은 시기에 좋은 시기야 뭐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야 얼마든지 투자자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번에 저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팁스가 선정됐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또 이제 저희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말이야 뭐 얼마든지 카톡으로, 이메일로, 전화로 만나서 할 수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에게 하기 힘든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제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인사는 여러분들 인간이 해야 될 일, 그죠? 인사는 어떤 의미예요? 사람 인자의 일사자,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자에게 이제 리포트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먼저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좋은 일이건 싫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기본적으로 그걸 원칙으로 삼고 우리가 투자자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 한 개는,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대표는 어차피 한 배를 탔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적으로 생각할 리가 만무해요. 어차피 투자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스타트업이 잘 돼야 본인도 잘 되는 거고, 본인 개인도 해피하고, VC 하우스도 해피하고, 거기에 출자한 LP들도 해피한 거예요.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괜히 숨고 피하고 이러면 점점 거대한 벽이 생기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강을 건너가지고 적대적이 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은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VC와 투자자와 그리고 스타트업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커뮤니케이션이 불편해집니다. 잘한 것도 가장 기뻐해 줄 사람들이 투자자들이고요. 못한 것도 사실 잘 보고하고 그 상황만 투명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가장 아쉬워하고 가장 슬퍼하고 가장 뼈아파할 사람들이 투자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놓치지 마시고 구체적인 원칙들도 제가 한번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리포트는 선택이 아니고 생존에 있어서 필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 예측 가능성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보장을 해주는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나,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직의 리더십에 위기가 오고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예측 가능성을 보장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기본적으로 좋으나 싫으나 아니면 안 좋은 상황이나 좋은 상황이나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2달에 한 번씩은 리포트를 해준다. 아니면 여러분들 주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각 하우스별로, VC별로, AC별로 원하는 주기가 있고, 아니면 투자 받을 때 조율되는 주기가 있고, 아니면 계약서상에 리포트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적어 놓은 계약서들도 많죠. 그래서 그 시점에 명확하게 내용이 어떻든, 내용이 뭐 엄청나게 알차고 무슨 대학 석사 리포트처럼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이 예측 가능하게 꾸준하게 움직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정기적인 리포트는 뭐다? 선택지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왜? 그래야만 그 사람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예측 가능하게 되고 그래야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정기적인 리포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악화되는 상황을 계속 수시로 보고를 해주고 그리고 VC 투자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회신했는지가 법률적으로도 중요해집니다. 가장 뼈아픈 경우들이 뭐냐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탁 해서 결론을 이야기할 때 몇 달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그럴 때 이제 투자자들이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뒤통수 맞은 거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전혀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몇 달 동안 잠수를 타다가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바로 투자자들이 법률실사, 재무실사 카드를 꺼내 들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위약금, 위약벌,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투자금 반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누구에게까지 같이 소송을 걸어요? 이때 이해관계인 개인에게도 귀책 사유를 걸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해서 투자금 플러스 연복리 몇 %까지 같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중간중간에 내가 어떻게 겪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데 다음 달에는 이렇게 해보겠는데 혹시 투자자분들도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후속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후속 투자도 제대로 못 해주고 마음이 좀 그러네. 그래도 김 대표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 못 주고 그래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 잔이나 사줘야 되겠네. 한번 같이 얼굴이나 봐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하게 하면 그런 식으로 상황이 악화로 치닫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예측 가능성이 붕괴되고 그러는 순간 상대방을 못 믿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레귤러한 그런 리포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거는 선택이 아니고 뭐다? 필수다. 라는 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절대 전제입니다. 두 번째,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특히나 여러분들 대표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변호사님, 이 이슈는 정말 안 좋은 이야기고 이거는 사실 투자자들에게 하기가 좀 두려운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카카오에서 애써 모셔왔던 CTO가 2달 만에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번 라운드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걸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입이 안 떨어지네요. 그 말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지켜야 될 대원칙이 뭐냐? 당일 보고의 원칙.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당일이 꼭 아니더라도 그 주는 넘기지 마십시오. 월요일날 그 일이 있었으면 여러분 정신없이 그 일의 충격 속에서 월요일날 바로 리포트를 하기 힘들다면 금요일 안에는 그 주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십시오. 안 좋은 일일수록 더 반드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그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당일 보고 원칙 그리고 해당 주의 보고 원칙은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모셨던 법무실장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 분이고요. 굉장히 깐깐하고 사실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법무실장을 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소송에 이기기도 하고 소송에 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상부에 당일 보고하더라고요. 크게 소송에 패해도 당일 보고합니다. 그게 이제 몇 개월, 몇 년이 지속되면 위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 사람 속이지는 않는구나. 적어도 이 사람 솔직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측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일이라도 매는 먼저 맞아야 되고요. 삭히고 묵히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게 오해를 일으키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래서 나쁜 일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상관없이 당일 보고 또는 해당 주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셔라 라는 부분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계약서를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투자계약서에 여러분들 리포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투자계약서들이 요즘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투자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통지를 해야 되나 협의를 해야 되나 동의를 받아야 되나 그리고 언제 어떤 주기로 우리가 리포트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 전에 적어도 미니멈 가이드라인들은 전부 다 투자계약서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조항을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협의권. 동의권은 동의를 사전에 반드시 받아야 되고 협의권은 적어도 통지를 하면서 이야기는 전부 다 해서 오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조항은 보고 및 자료 제출 중. 그래서 언제 보고를 하고 자료 제출 어떤 것까지 요구하고 있고 그때는 며칠 이내에 내가 그걸 회신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계약서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 요즘 여러분들 업계에서 주매청, 주식 매수 청구권을 검토하는 VC 하우스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반기에 많이 검토했거든요.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조항들이 여러분들 주매청 행사 관련된 조항들이 적어도 15개 이상 되는 그런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결한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행사 발동 조항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위반되지 않게 2번, 3번 신경 써서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예측 가능성. 그죠? 두 번째, 매도 먼저 맞아라. 세 번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계약서에 다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신경 써서 좋은 관계로
그리고 좀 힘든 상황에서도 잘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변호사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